자,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너무 쫄렸다. 안녕하세요, 샤플레이 이영빈입니다. 저는 지금 중국의 한 BYD 매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 국내에 곧 출시되는 BYD C-라이언을 여러분들께 먼저 보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이 BYD는 이 C-라이언을 만들 때부터 테슬라 모델 Y를 그냥 겨냥하고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바로 이 차인데요. 이 BYD C-라이언 직접 시승해보면서 어떤 차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죠. 제가 테슬라 모델 Y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바로 이 C-라이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BYD 측에서 이 C-라이언을 처음에 개발할 때부터 테슬라 모델 Y를 딱 놓고 이 테슬라 모델 Y에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크기의 자동차를 만들자 라고 해서 내놓은 게 바로 이 C-라이언입니다. 일단 전장 같은 경우는 BYD C-라이언은 4830mm 정도의 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델 Y는 4790mm니까 한 40mm 정도 이 BYD C-라이언이 오히려 더 크고요. 휠 베이스 같은 경우도 C-라이언이 모델 Y보다 40mm 정도 더 깁니다. 그런데 이런 차의 폭, 높이 이런 것들은 테슬라 모델 Y가 오히려 조금씩 더 넓고 조금씩 더 높아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 차가 더 크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이 두 차가 굉장히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경쟁 세그먼트에 있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국내에 출시될 이 BYD C-라이언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특징을 좀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BYD가 국내에 출시했던 아토3라든지 BYD C-라든지 이런 자동차들보다는 이 C-라이언의 디자인이 훨씬 더 낫다. 이거는 좀 그래도 봐줄만 하네. 예를 들면은 이 전체적인 느낌은 오션 에스테틱이라고 해서 바다사자 같은 그런 느낌을 구현했다고 하는데, 뭐 바다사자 같은 느낌이 어디에서 났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럼에도 이런 헤드램프 같은 것들을 아주 날렵한 이런 삼각형 형태로 만들어 놓고, 이 아래쪽에 이런 DRL 같은 것을 또 별도로 만들어 놓으면 이 눈매에 있어서 굉장히 날카로운 인상을 자아내고 있고요. 이 헤드램프도 지금 얄쌍한 모듈이 들어가 있어요. 한 뼘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정말 요만큼의 이 얄쌍한 헤드램프가 들어가면서 요즘 첨단의 차 느낌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범퍼 부분에도 지금 이런 식으로 주름을 잡아놨습니다. 이런 캐릭터 라인들이 전면으로 쫙 앞으로 지금 이렇게 모여 있도록 디자인이 되고 있어요. 이 보닛의 라인, 그리고 이 좌우측 범퍼에서 들어오는 모든 라인들이 이 중앙을 향해서 집중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뭔가 앞으로 막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역동적인 느낌을 자아내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전면 디자인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라이더 센서가 위에 장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BYD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율주행을 시작한다고 해요. 이 BYD 왕찬프 회장이 지난번에 발표해서 우리가 그동안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거는 25만 위안 넘어가는 비싼 자동차에만 장착이 되는 거였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자율주행은 에어백, 뭐 ABS 이런 기본적인 안전장비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이 BYD의 모든 차, 여기 서 있는 이 시걸이라는 자동차 있죠? 이 시걸이라는 이 1000만원짜리 자동차, 이 차부터 BYD 최고의 양왕이라는 자동차까지 모든 자동차에 다 이 BYD의 자율주행 기술, 이 BYD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장착하겠다고 했어요. 사실 왕찬프 회장의 발표가 좀 웃기죠? BYD가 이 중국 내에서 자율주행을 가장 늦게 시작한 브랜드, 부랴부랴 시작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되게 웃기기는 한데, 그런데 이 시내눈은 세 가지 버전으로 나뉘어요. 여기 있는 시걸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HDA 수준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고속도로에서 알아서 차간을 조정하고 차선 중앙을 유지하고 차선 변경을 하고 램프를 빠져나가고 이런 정도까지만 지원되는 그런 시내눈 C, 그런 것들이 여기 1000만원짜리 이 BYD C-걸이라는 자동차에서 된다는 거고요. 이 BYD C-라이언은 시내눈 B가 들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부터는 시내에서도 자기가 알아서 주행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장착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양왕 단계에 올라가면 BYD 최고의 모든 시스템을 달아서 중국의 자율주행 회사 모멘타랑 협력해서 완전히 자율주행 수준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제공하겠다라는 게 BYD의 계획인데요. 어쨌든 이 BYD C-라이언 중국에 판매되고 있는 모델은 여기에 라이다, 그리고 이쪽에 레이다, 지금 카메라도 지금 여기 스테레오 카메라, 이 좌측 팬더, 우측 팬더에도 카메라가 있죠.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이 차량 전체에 둘러놔서 시내는 B 수준, 시내에서도 차가 알아서 주행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탑재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따 시승해 보면서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후면 디자인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여기 루프 스포일러하고 립 스포일러가 있네요. 그래서 이쪽에 별도로 이 와이퍼를 만들어 놓지 않고도 이쪽으로 바람이 통해서 이 뒤쪽에 흙탕이나 먼지를 날릴 수 있는 그런 루프 스포일러 갖추고 있고요. 바람이 타고 내려온 거를 여기서 한번 끊어줄 수 있는 이 립 스포일러도 장착해 놓고 있어서 뭔가 되게 잘 달릴 것 같은 자동차, 스포티한 자동차의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일램프 같은 경우도 오션 에스테틱 테일램프를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디자인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좀 너무 과하게 화려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테일램프를 갖추고 있네요.
방향 지시등은 이런 식으로 시퀀셜 타입으로 스르륵 스르륵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방향 지시등을 장착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BYD 엠블럼이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네요. 아니, 여기 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BYD 엠블럼에.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국내에 들어왔을 때는 법규적인 문제로 인해서 점등이 되는 엠블럼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크롬으로 된 엠블럼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트렁크 열어보면 이 정도 공간입니다. 소형 캐리어 2개 그리고 중형 캐리어 1개 지금 수납을 해봤는데, 이 정도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중형 캐리어 하나 정도가 더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을 보여줘요. 그러면서도 조금 더 여유 공간이 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 공간이 사실 완전히 넉넉한 것은 아니어서요, 골프백을 넣겠다라고 하면 골프백은 가로로도 안 들어가고 세로로도 안 들어갈 만한 그런 정도의 공간을 보여주네요. 확실히 트렁크 이 좌우폭이 좀 좁습니다. 내가 여기에 골프백처럼 긴 짐을 싣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긴 짐까지는 싣지 못할 것 같은 그 정도의 공간을 보여줘요. 트렁크 하단을 보면 이런 식으로 히든 스페이스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히든 스페이스가 여기에 딱 이렇게 아구가 딱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아구가 맞지 않고 이렇게 그냥 쑥 들어가서 덜렁덜렁거리는, 아무튼 디테일한 부분에서 BYD가 조금 아쉽죠? C라이언 트렁크 우측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서브우퍼도 굉장히 큰 직경에 이런 서브우퍼가 장착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220V 아울렛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코드를 꽂아서 뭐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220V 아울렛도 제공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BYD는 중국에서 굉장히 대중적인 자동차입니다.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중국 전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이 자동차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동으로 2열 시트를 폴딩하거나 이런 기능은 없고요. 이런 식으로 물립, 이런 식으로 폴딩을 할 수 있도록 6대4 폴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볼 수 있어요. 키 185인 제가 누워봤을 때 그냥 딱 맞는 정도의 공간, 2열 시트까지 폴딩했을 때 그냥 딱 맞는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네요. 공간에 대해서는 이 정도 보도록 하고요. 벌써 10분이나 지났습니다. 자, 비행기 놓치기까지 2시간 50분 남았거든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는 어떤지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열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2열 실내에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글래스 루프를 갖추고 있기도 하네요. 잠깐만. 와, 틴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눈이 너무 부신 이런 글래스 루프를 갖추고 있네요. 굉장히 개방감이 있기는 한데, 햇빛이 너무 강렬하게 들어오고, 그리고 이 햇빛의 온도 이런 것들도 머리로 그대로 느껴져서 조금 더 어둡게 이 유리를 해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지금 시트 같은 경우는 인조 가죽 시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가 아마 국내에도 들어올 걸로 보여요. 지금 우리나라의 CL이라든지 아토3라든지 이런 자동차들이 너무 화려한 컬러를 배제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무난한 그런 블랙 컬러로 가져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BYD C라이언 같은 경우도 이 컬러의 시트가 아마 우리나라에 들어올 걸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블랙 컬러에 이런 식으로 약간 묘한 하늘색의 스티칭이 돼 있고, 이런 퀼팅 같은 것도 되게 과감하게 돼 있는데, 이 퀼팅 같은 것들도 바다 사자에서 영감을 받은 되게 독특한 느낌의 퀼팅을 해놓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중국차 하면 좀 과장된 그런 느낌의 시트를 이 BYD C라이언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럼에도 이 2열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암레스트를 내려봤을 때 이런 식으로 여기 넣어서 이 핸드폰 그리고 지갑 이런 식으로 하나씩을 넣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컵홀더도 이렇게 뽁 튀어나오는 이런 컵홀더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2개를 거치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마련해 놓고 있네요. 2열은 3존 에어컨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열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까지 모두 다 지원이 돼요. 와, 대박이죠? 2열 통풍 시트 2단계 되고요. 2열 열선 시트도 2단계로 됩니다. 여기서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열선 시트는 주황색 버튼으로 했으면 될 것 같은데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모두 파란색 버튼으로 해놓은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 차를 소유하고 2열에 자주 타다 보면 어떤 부분이 통풍 시트였는지 어떤 부분이 열선 시트였는지 이런 것들을 보지도 않고 알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열 공간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테슬라 모델 Y도 굉장히 많이 타봤는데, 이 테슬라 모델 Y하고 비교했을 때도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주먹이 지금 한 3개 정도 들어갈 만한 공간. 이렇게 앉아도, 바짝 앉아도, 정자세로 앉아도 어떻게 자세를 취해도 편한 그런 2열 실내 거주 공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헤드룸 같은 경우도 제가 상체가 긴 185cm, 여러분들보다 더 비정상적인 상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먹이 1개 반 정도가 들어갈 만한 여유로운 헤드룸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드룸 공간 자체는 넓고 좋은데, 이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저는 썬루프를 항상 이렇게 좀 닫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썬루프를 닫은 상태에서 보면 이제 좀 살 것 같네. 물리적인 이런 차양막을 닫아놨을 때도 주먹이 하나 정도는 들어가는 여유로운 헤드 공간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2열 공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1열로 넘어가서 마저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1열에 들어왔습니다.
1열에 들어왔을 때 가장 놀라운 부분은 일단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네요. 어떤 부분이 바뀌었냐, 이 계기판하고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이 대시보드 디자인 전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국내에 출시됐던 아토3라든지 실 이런 자동차들을 보면 일렁일렁하는 이런 실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유행했던 그런 플루이딕 스컬프처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액체가 막 흘러내리는 것 같은 그런 곡선으로 부드럽게 실내를 디자인하는 그런 실내를 이 비아디가 지금도 갖추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시라이온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서 이 실내 1열 디자인을 굉장히 직선 위주로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조금 더 심플하고 군더더기를 많이 덜어낸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바뀐 걸 볼 수 있네요. 이 핸들 홈커버도 저는 기존에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누가 홈커버에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플라스틱을 넣고 동그랗게 넣고 거기에 BYD 엠블럼을 넣어놔요. 그런 회사들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BYD도 그게 조금 촌스러운 걸 알았는지 이번에 이렇게 변경된 모델에서는 가죽으로 마감되고 여기에 다크크롬으로 이렇게 BYD 엠블럼을 넣은 이런 느낌의 이 홈커버로, 그리고 조금 더 이런 식으로 각진 이런 홈커버를 넣으면서 1열 공간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 정도라면 난 1열 때문에 못하겠다 라고 할 정도는 아닌 걸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YD 시라이온 같은 경우는 이미 국내에서 인증을 모두 다 받았습니다. 국내 인증으로는 일단 후륜구동 모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313마력을 발휘하는 후륜 모터가 이 뒤쪽에 장착이 되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BYD의 LFP 배터리가 91kWh 용량의 배터리가 장착이 됩니다. 테슬라 모델 Y만한 차에다가 91kWh 배터리를 넣은 거니까 엄청나게 고용량 배터리를 넣었다고 할 수 있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BYD 시라이온에는 실이라든지 이런 자동차들과 마찬가지로 이 셀2 바디 가 적용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셀2 바디라는 건 기존에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전기차들은 이 셀2 모듈2 팩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배터리 셀을 모듈화하고 그거를 패키징해서 차체 바닥에 넣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레고로 생각하면 이 레고 블록을 레고 상자에 담아서 그거를 또 더 큰 상자에 담아서 이 조립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셀2 바디라는 거는 여기서 이 상자들을 다 뺀 거예요. 이 레고 블록만 그냥 이 밑에다가 조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터리 셀을 그대로 이 차체 바닥에 쭉 깔아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밑을 차체 바디로 마감한 겁니다. 자동차의 셰시에 그냥 결합해버리는, 이걸 바로 셀2 바디라고 하는데, 그렇게 셀2 바디가 되면서 LFP 기존의 굉장히 단점이라고 얘기했던 셀 밀도가 굉장히 낮은 거, 이런 것들을 이 셀2 바디 구조를 채택함으로 인해서 많이 극복을 했고, 그 결과 지금 91kWh의 대용량 LFP 배터리를 적용한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네요. 이 91kWh 배터리 그리고 313마력의 후륜 모터를 더해서 국내에서 지금 인증받은 주행 가능 거리는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 405km를 인증받았습니다. 그러니까 405km면 테슬라 모델 Y RWD가 지금 LFP 배터리를 탑재해서 400km 인증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5km 정도 더 높은 수치. 그런데 이 배터리 팩 용량이 BYD 이 시라이온이 훨씬 더 높은 걸 생각하면 이 테슬라 모델 Y랑 지금 비슷한 수준이면 사실 시라이온의 효율이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에는 이 시내눈 B가 들어갔습니다. 이 라이더 센서랑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 내비게이션 경로만 입력하면 자율주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됐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왼쪽에 있는 패들 시프트를 입력했고요. 출발합니다. 차가 알아서 가고 있어요. 지금 중국 출근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손을 안 대고 한번 시내에서 가든지 갑니다. 좌회전. 좌회전 하네요. 와. 자기가 알아서 지금 우회전 깜빡이를 넣고 우회전도 했고요. 지금 쭉쭉쭉 갑니다. 또 우회전해요. 지금 200m 옆에서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기 때문에 또 우회전도 했습니다. 지금 정말 막히는 시내. 지금 저쪽 역주행하는 오토바이 오고 있습니다. 역주행하는 오토바이 오고 있는데 역주행하는데 왼쪽으로 살짝 틀어서, 차가 살짝 틀어서 피해 갔어요. 와, 대박입니다. 와, 여기로 들어간다고? 여기로 들어간다고? 와, 지금 트럭이 길을 막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끼어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영업사원분이 급하게 이 번역기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핸들을 놓고 있어도 되는데 핸들을 잡고 있는 게 좋을 거야. 아니면 교통경찰이 와서 단속을 할 수 있어 라고 합니다. 지금 중국은 자율주행이라는 표현 자체를 금지했고, 자율주행에서 나는 그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들을 줄이고자 이런 운전자가 지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핸들을 실제로 조작하진 않고 이렇게 핸들에 손만 댄 상태로 주행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회전을 스무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2차선으로 가나요? 지금 우회전해야 되는데 실선입니다. 실선이니까 지금 우회전을 포기하나요?
그리고 뒤에서 지금 차가 오는 걸 확인하고 이 우회전 깜빡이를 넣었지만 일단 기다리고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에 지금 천장에 라이다 센서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계기판에서 지금 보행자들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정확하게 인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경찰관 두 분이 서 계신데 이런 것들도 이렇게 딱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자전거가 지나가는 거 이런 것들도 와 이렇게 완벽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픽은 아쉽다. 샤오미라든지 화웨이 아이토라든지 뭐 아바타 뭐 다양한 그런 자동차 회사들은 이 그래픽을 너무나 부드럽고 예쁘게 보여주는데 조금 이 그래픽에 있어서는 꾸며서 포장해서 잘 보여주는 건 조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인식 자체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어쨌든 손만 이렇게 대고 있을게요. 자 지금 여기서 우회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옆에 차들이 막 전기 오토바이는 직진을 막 하고요. 아 옆에 오토바이 또 옵니다. 또 오는데 지금 앞에 보행자도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나요? 지나가는 거 보고 오케이 지나가는 상황을 보고 완벽하게 주행을 해줬습니다. 와 이런 상황도 극복을 해준다고. 와 어쨌든 지금 이렇게 BYD 시내는 굉장히 급한 시간 동안 만들었습니다. 지금 샤오미라든지 화웨이라든지 뭐 리오토라든지 이런 중국 자율주행 선두주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뒤처졌어요. 그런데 이 BYD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부랴부랴 이거를 준비해서 내놨는데 이 짧은 시간에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한 센서들 갖추고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이 시내눈 B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올인 X칩이 들어갔는데 그런 엔비디아 올인 X칩 그리고 다양한 센서들 이런 것들을 잘 조화시켜서 지금 굉장히 복잡한 이 창사 시내를 주행할 때에도 제법 잘 주행해 주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한참 더 많은 주행거리를 저희가 주행을 해봐야 정확하게 이게 괜찮다 나쁘다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진짜 중국의 이 카오스 같은 이런 도로에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문제가 없이 작동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네요. 왜? 데려다 주신대. 씨씨 미쳤습니다. 지금 이 영업사원분께서 너 지금 공항에 간다며? 너 지금 시간 없다며? 알겠어 공항 가. 내가 이 차로 공항까지 가게 해줄게 라고 하셔서 지금 C라이언을 타고 공항까지 가게 됐습니다. 시승을 조금 더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고속도로에서 이 시내눈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왼쪽 패들 시프트를 작동시키고요. 자 작동시켰습니다. 제가 지금 속도를 70km 정도에서 시내눈을 작동을 시켰는데 지금 이렇게 이 디파일럿을 작동했을 때도 이 손만 대고 있으면 이렇게 알아서 자기가 차선을 변경하고요. 알아서 가속을 합니다. 이 고속도로 제한속도 시속 100km인데 90km까지는 자기가 가속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커브길에서도 얼마나 잘 유지해 주는지 보도록 하죠. 차선 중앙을 잘 유지해 줍니다. 굉장히 매끄럽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코너를 굉장히 잘 돌아 나가는 거는 일정한 속도로 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샥 한 번에 돌아 나가는 거, 이런 걸 아주 스무스한 코너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디파일럿 같은 경우는 코너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코너 중간에서 이 CP에서 브레이크를 밟아버립니다. 그래서 감속을 하고 갑자기 제가속으로 해서 출발하는 이런 모습이 살짝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디파일럿이 이 차량 안전거리를 유지한다거나 이 차선 중앙을 유지한다거나 그리고 차선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변경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잘 되고 있는 거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사이드 미러를 봤을 때 이 사이드 미러에 있는 이 방향 지시등이 파란색으로 저렇게 색깔이 바뀌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디파일럿을 켜고 약간 자율주행 모드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어 라는 것들을 외부 운전자들한테도 알려줄 수 있는 이런 램프를 장착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네요. 제가 지금 살짝 왼쪽을 보거나 이 전방 주시를 안 할 때는 지금 이 A필러 쪽에도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장착돼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이 카메라가 장착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다 감시를 해서 야 너 지금 전방 주시해야지, 너 자꾸 어디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닫아 놓을 수도 있어요. 닫아 놓으면 진짜 좀 안전하게 해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조금 이렇게 지금 좀 다른 데를 보고 주행을 해도 경고가 울리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운전자 감시용으로 달아 놓긴 했지만 원하지 않으면 이렇게 닫아 놓을 수 있게끔. 중국 사람들도 생각보다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되게 민감합니다.
이 중국이 많이 개방이 되면서 우리 정부가 우리를 되게 통제하고 있고 우리를 되게 감시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중국 사람들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이 이 중국 특히 젊은 층 이런 쪽에서 굉장히 화두인데, 그런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 카메라를 닫아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켰고요. 지금 원래 같았으면 이 앞에 트럭을 추월하고 싶어서 이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갔을 텐데 1.5km 이후에 이 램프를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속도를 낮춰서 2차선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오케이. 이 램프 빠져나가는 거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하니까 이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업사원분이 지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저한테. 저 책임 안 집니다. 자, 일단 오른쪽 깜빡이 넣고 이 3차선으로 넘어왔고요. 램프를 잘 빠져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된다. 뒤에 트럭 화났다. 자,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네, 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게 인식을 지금 못했습니다. 인식을 못해서 제가 지금 다시 컨트롤을 했네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절대 완벽하지 않고요. 지금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어디까지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지 절대 자율주행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아까 하나 더 나가서 램프로 빠져나갔어야 되는데 이 하나 더 가지 않고 이 전에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여기 경로가 아니네? 아니네? 하다가 갑자기 풀려버리고 도로와 도로 사이 안전지대에 그냥 차를 세워버렸습니다. 이런 아주 굉장히 위험한 모습도 보여줬는데, 어쨌든 이 디파일럿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불과하다는 거, 이거는 자율주행이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일단 빠져나가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져나가나요? 자기가 알아서 빠져나가나요? 제가 지금 일단 터치만 해놓고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제어할 수 있게. 자, 지금 빠져나갑니까? 360도 램프를 44km 속도로 차가 알아서 무사히 잘 빠져나오네요. 그리고 빠져나와서 좌회전까지 알아서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램프를 빠져나와서 이 제한 속도에 맞춰서 시속 60km로 가속을 하는 걸 보고 있어요. 앞에 트럭이 들어오는데 막 가속을 합니다. 이야, 중국 도로 쉽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알아서 이 좌회전 깜빡이도 넣고 알아서 차선으로 잘 합류하는 걸 볼 수 있네요. 너무 쫄렸다. 너무 쫄렸는데 어쨌든 무사히 잘 작동되는 걸 볼 수 있었네요. 다른 제조사들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의 샤오미라든지 화웨이, 리오토, 이 자율주행 선두주자들에 비해서는 조금 뒤처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FSD하고 비교했을 때도 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수준은 훨씬 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갖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지금 여기서 한번 꺼보도록 하고요. 한번 가속감은 어떤지 한번 이런 것들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속해보도록 하죠. 가속! 네, 이런 느낌. 지금 시속 100km 정도에서 가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속 감각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라고 말할 것까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도 후륜구동 모델입니다. 이 313마력이라고는 하는데 313마력이라는 그 높은 숫자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뛰어난 가속력이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네요. 지금은 컴포트 모드였고요.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한번 가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속 80km 정도에서 가속! 이런 느낌. 확실히 모드에 따라서 이 가속 느낌이 확 달라지긴 하네요. 근데 스포츠 모드를 켰을 때도 가속 감각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차가 즉각적으로 가속 페달을 내가 밟음과 동시에 뿅 튀어나가는 세팅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밟고 나서 한 0.5초 정도 있다가 밟고 가속, 밟고 가속, 이 정도의 템포로 조금 텀을 두고 가속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중국 고속도로의 특징이라면 굉장히 노면이 매끄럽다는 거예요. 특히 이 중국 내륙지방 같은 경우는 날씨가
항상 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스팔트 도로가 굉장히 잘 정비가 돼 있어요. 겨울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도로에 포트홀들이 많고 크랙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자꾸 아스팔트가 겨울에 얼었다가 녹았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그런 크랙이라든지 포트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중국 이 내륙 지방 이런 곳들은 특히 뭐 20도 아래로 잘 떨어지지 않는 이런 도시들이다 보니까 이 고속도로 아스팔트가 깔끔하게 깔려 있습니다. 지금 노면 상태가 굉장히 좋죠. 이런 노면 상태에서는 사실 승차감을 평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도로에서는 승차감이 나쁠 차가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다 좋겠죠. 그래서 이런 도로에서는 사실 승차감을 냉정하게 평가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방금처럼 도로 이음매 같은 거를 지나갔을 때 승차감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말랑말랑하고 이런 충격을 그냥 다 걸러주고 이런 느낌의 이런 서스펜션 세팅을 갖고 있지는 않네요. 어느 정도 충격이 좀 들어오고요. 지금 이렇게 조금 거친 노면으로 들어왔는데 이런 데로 됐을 때도 조금 이 출렁임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 차가 기본적으로 조금 물렁하게 서스펜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이런 요철이나 이런 걸 만났을 때 뭔가 부드럽게 그 충격을 걸러주는 느낌이 아니라 그 충격을 출렁출렁 이렇게 받아내면서 오히려 승차감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었네요. 자, 핸들링 성능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코너를 빠져나갈 때 뭔가 핸들링이 그렇게까지 안정적인 느낌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스티어링 각도를 줬을 때 이 노면에 붙어서 싹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은 거의 들지 않아요. 핸들링의 느낌이 그렇게까지 즐겁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이 핸들링에 있어서는 이상하게 묘한 불안감이 자꾸 듭니다. 이 뭔가 스티어링 기어비를 어떻게 튜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BYD는 아직 해답을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스티어링 기어비가 그렇게 편안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 오디오 성능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BYD C라이온에는 이 덴마크 다인오디오의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12개의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트위터 2개, 그리고 이 도어 쪽에 저음역대 스피커 2개, 그리고 여기 센터 스피커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서브우퍼도 저 트렁크 쪽에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2개의 스피커를 갖고 있고 다인오디오 사운드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음악 성능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on't stop 흔들린 채 무리해도 can't touch that. 이런 사운드에 다인오디오 딱지를 붙여도 되나? 사운드에 있어서도 상당히 아쉬움이 났습니다. 소리가 전혀 명료하지 못한 굉장히 웅웅웅웅 거리는 그런 느낌의 이 사운드 시스템을 제공을 해주고 있네요. 아쉽습니다. 사운드 아쉬워요. 자, 이제 공항에 도착했으니까 여기서 짐 내리고 시승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에 곧 출시될 BYD C라이온을 여기 중국 현지에 와서 조금 더 먼저 시승을 해봤는데요. 일단 이 차 국내에 나오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 그게 가장 관건이겠죠. 지금 BYD C 같은 경우 국내에 4,690만 원에 출시를 했으니까 아마 이 차는 4천만 원대 후반대, 가장 비싼 트림으로 가도 4,900만 원대로 포지셔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차 이렇게 지금 시승을 해봤을 때는 저희 지금 국내에 출시한 아토3 실 그리고 C라이온까지 이 세 개 중에서는 가장 상품성이 훌륭한 차라고 느껴지게 되는데요. 이대로 국내에 출시되게 됐을 때 국내 소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해지게 됐습니다. 오늘 차 플레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